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2주 만에 뵙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문제집 풀이 문제집을 풀어오셨나요? 네, 이거 문제집은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안 풀어오시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남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페이지 정도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기출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푸는데 어려움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 문제집을 보시면서 겹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할수록 많이 겹치겠죠. 이 겹치는 지문들은 저는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겹치는 지문을 읽으시면서 암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은 별게 아니라 암기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겹치는 지문을 통해서 암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쪽에 1번부터 보실 텐데 1번, 0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입법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보통 단행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규정된 내용은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측량은 지적 측량도 들어가 있지만 일반 측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놓을 때 하는 측량 또는 건물을 올릴 때 하는 측량, 그런 측량을 일반 측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측량에 관한 내용도 이 법의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측량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또한 수로조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이건 바닷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길. 그럼 바닷길은 지적과 관련이 있느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제1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 및 이란 표현이 있는데 해상교통의 안전 이것도 지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해상교통의 안전 바닷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적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조에 거기 측량에서 일반 측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지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측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로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해상교통의 안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지적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제1조에 공간정보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는 출제 영순이었지만 지금은 출제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2020년 올해죠. 2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2월 18일 날 개정이 됐는데 내년 2월 9일 날 효력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거기 수로조사가 빠지고 해상교통의 안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이 됐는데 효력은 다음해 내년에 2월 9일 날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제1조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르셔도 돼요. 결론은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공시법령에 두 개의 법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1번을 보시면 지적은 토지에 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등록돼서 공시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는 갑불구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주로 공시하고 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 이건 추상적인 사실이라고 불러요.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공시한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이건 워낙 여러 번 한 거라서 틀리시면 안 되죠. 2번. 등록 객체는
지적은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아니겠죠. 지적제도는 지가 토지니까 토지만을 담당하겠지만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있죠. 건물도 담당하니까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를 취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될 텐데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따라서 단독 신청,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죠.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맞았고 등기는 원칙은 뭐죠? 신청주의죠. 신청주의. 그 중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맞아요. 네,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고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임의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4번 심사 방법은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지적에서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얘기가 달라지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죠. 그래서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로서 국토교통부인데 등기는 사법부로서 법원이 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등기소는 사법부로서 법원 소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해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기록이다. 맞죠?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중앙행정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는데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다고 했죠. 이때 위임은 기관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2번 지적은 토지, 등록, 지적공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누누이 그렸던 그림이죠.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맨날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지적의 3요소라고 불러요. 3번 지적공부에 등록할 대상 토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전부로서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적 범위는 없어요. 그렇죠. 국유직원, 사유직원. 그렇죠. 국유직원, 사유직원, 과세직원, 비과세직원,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반도 이남, 휴전서 아래쪽은 전부 다 지적제도로서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임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라고 불렀죠? 기관 위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죠. 이때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런데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이거 어떡하지? 이때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죠.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보통 갖고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얘기할까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얘기할까요? 둘 중에 뭐라고 했죠? 요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거.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위임은 국가기관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기관위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게 되면 이건 기관위임이 안 되고 단체위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에게 위임하는 거니까 기관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도 해당이 되겠지만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지적소관청은 시, 군, 구의 장들이죠. 맞습니까? 시, 군, 구의 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토지가 시, 군, 구별로 어떻게 된 겁니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모든 토지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위임된 토지, 즉 관리하는 토지만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와 연결돼서는 안 돼요. 관리토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죠? 네. 이게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와 관련이 된 것이고 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토지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유념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토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은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고쳐야 된다. 아니죠. 실질적 심사가 되겠죠. 4번을 보시면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토지 등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토지의 표시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입니까? 지적공부입니까?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토지 소유권 및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공시 기능을 갖는다. 권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시한 장부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뭐죠? 등기부 갑굴구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토지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지적공부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경계라는 말 자체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토지 지목을 설정함으로써 토지 효율적 이용 및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죠. 그럼 왜 28개로 구분을 했다고 했습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과세 자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네, 4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들이에요. 5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보셨죠?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이 돼야 되고 관리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소관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2번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등의 토지 이동 시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니죠. 소유자는 누구에게 신청하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 토지에 대한 시군구별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의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을 테고 3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4천만 필지 전부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 자체, 측량 기구 자체가 워낙 고가예요. 그리고 그 측량 기술자도 굉장히 고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마다 이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할 수는 없고, 땅값이 비싼 토지, 땅값이 비싸니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까 경계점이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 토지에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또 하나는요.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맞아요.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좌표 등록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조금 응용한 문제점. 4번 지적서 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다시요.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때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공유수면 매립지를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토지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뭐 이거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제방을 쌌다는 겁니다. 제방을 이렇게 싸고 여기를 매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죠? 여기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6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은 뭐겠습니까? 네, 기억과 니은. 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지적소관청은 관리토지.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뭐 틀린 지문 찾는 것도 나오고 가로 안 넣기도 나오고 또한 뭐 세트, 기억 니은 이거 찾는 거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 틀렸겠죠.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 관리토지 틀렸겠죠. 3번을 보시면 지적측량 수행자 모든 토지 틀렸을 테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토지 틀렸을 테고, 5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이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유자의 신청이 여기서 힌트예요. 소유자는 뭘 신청하죠?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합니까? 관리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해당 시군구별로 수립하여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좀 보시면 이 토지이동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에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결정을 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절차를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의 이름은 뭐죠?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요거하고 장난을 친다고 했죠. 토지 이동을 가지고 토지 이용으로 자꾸 장난을 친다. 토지 이동은 달라진다는 뜻이고 토지 이용은 사용한다는 뜻이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을 수립했으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죠.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 장부의 이름이 뭐죠?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수록된 토지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들죠. 그 서류의 이름이 뭐죠? 토지이동 조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이 조서라는 건 법률 용어인데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이 토지이동 조서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첨부한 다음에 물론 여기다 첨부하기 위해선 먼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작성된 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토지이동 조서를 첨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직권으로.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왜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군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시군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군구별로 수립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셨고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문구 없죠? 네,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서 지적공부도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네. 맞겠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보통 단행법 같은 경우는요. 개별 법령을 단행법이라고 부르는데 단행법은 보통 제1조는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도 제1조에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목적은 보통 출제 영수입니다. 다만 공간정보법 제1조의 경우에는 지적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힘들어요. 제2조는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보통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그래서 이 용어에서는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제1조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 그래서 요 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보통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토지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소지, 지면, 경좌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10번은 겹치는 거니까 네. 10번은 뭐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로서 옳은 것은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따라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죠. 조사를 통해서 수입된 정보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토지이동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죠.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적정리,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도 같이 작성해서 이 토지이동 조서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을 가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얘기할 겁니다. 2번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겠죠? 토지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바뀐다고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토지 자체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지목 변경.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쓴다. 다시요. 토지 자체에서 성질과 형태가 바뀌는 걸 형질 변경.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주는 것을 지목 변경. 3번이 대단히 출제가 유력한 건데 연속 지적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연속 지적도.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적도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도를 붙여놓은 게 바로 연속된 지적도, 연속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해서 작성하겠습니까? 아니죠. 기존의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적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그럼 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도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그것 갖고 측량에 활용하는 것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적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두 개의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 두 개의 문구를 꼭 기억하십니다.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측량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긁어서 이렇게 지워주기만 해요. 보통 도면에서 이렇게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경계를 그릴 필요가 없죠. 따라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면적, 이쪽에 있는 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쪽에 있는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합산만 하면 되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 측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 지문은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이 문구가 틀렸겠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올해 등록전환이 출제가 될 겁니다. 등록전환이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고 개정 법률 나눠드렸죠. 기억나셔요? 네. 예전에는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상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있을 때만 등록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지관리법상,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다든지 승인 절차를 밟았을 때는 지목 변경이 없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역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역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어느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무인도가 발견되었을 때 보통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을 테고요. 2번 보통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되면요. 출제자는 개정된 내용을 어려운 내용으로 보통 출제를 해요. 어려운 내용으로. 근데 보통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내용은 당연히 출제된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내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했을 때는.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 같은 경우는 개정된 내용이 좀 있으니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전체적인 수준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목과 여기 등록 전환이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준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법령이 만들어져서 법령으로 이걸 정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걸 구태여 꼭 뭐냐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과 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 그렇죠. 근데 어떤 교재를 보면 법정 독리, 행정 독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법정 독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 독리는 뭐냐면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예전에 신림동 같은 경우는 신림 1동, 신림 2동 그래서 쭉 해서 신림 9동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신림동이 법이 정한 동이라고 해서 법정동. 그리고 요 1동, 2동 이런 건 전부 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동이라고 해서 행정동 이렇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법정동, 이건 행정동.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법정동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동은 대학동, 뭐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동이라는 개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법정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맞겠죠? 소지, 지명, 경좌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게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죠. 뭐가 출제됩니까?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대단히 많이 출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예요. 이 토지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집니다. 보통 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도면 위에 그려요. 그럼 이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이 면적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를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 모양이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면적. 수평면적 또는 도면상의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도면상의 면적.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뭐라 부르냐면 경사면적. 또는요, 뭐라 부릅니까?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토지 소유자가 A라고 한다면 A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이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도면 위에 그려지는 면적은 도면 위에서 측정한 면적은 이 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수평 면적,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사 면적, 지표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경사 면적과 지표상의 면적, 수평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은 어느 것이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되는 면적보다 더 작은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더 작은 면적이.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수평면상의 넓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면상의 넓이도 도면상의 넓이로 출제할 수도 있죠. 경사면적, 지표상의 면적 이렇게 출제하면 틀린 지문. 수평면상의 면적 또는 도면상의 면적 이렇게 출제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5번 빼먹었네. 네, 5번 지적기준점이란 특별시장, 강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이렇게 길어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여기서 국가기준점은 원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의 기준점으로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맞습니까?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를 좀 보니까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적삼각점은 한 필지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은. 그리고 평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평지에. 그 다음에 이 삼각점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 지역, 경상북도 전 지역의 넓이를 구할 것처럼 굉장히 면적이 넓은 토지, 그걸 측량하는 거예요. 이건 삼각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기준점이 아니라 국가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강의 들어보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국가기준점, 이건 지적기준점. 이거는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고 넓은 지역을 측량할 때, 이거는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한 필지를 측량할 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1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구는 보통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때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지적 업무는 통치권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통치권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지적 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위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체 위임이 아니라 기관위임.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될 테고, 2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 지목, 두 번째 토성 지목, 그 다음에 3번 지형 지목. 이렇게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용도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용도 지목, 토성 지목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토성 지목, 지형 지목은 토지 형태나 형상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지형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토지의 성질에 따라, 토지 형상에 따라, 또는 토지 형태에 따라 이렇게 자꾸 틀린 질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면 지형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의 형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형 지목이 아니라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맞죠? 이 축적 변경은 토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토지의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축적 변경 제도죠.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첫 번째,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두 번째,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건 축적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축적 변경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거기 지적도라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임야도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만듭니다.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 또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만들어요. 지적도라는 단어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에서 대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대에서 소로 바꾸는 건 축적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의 표시 보셨고 5번도 보셨고 넘기겠습니다. 14번을 가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역증명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또는 대장 및 도면, 가로 안을 보니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대장은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둘로 나누죠.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로서 대장 형태 4개, 도면 형태 2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 맞아요. 그러면 대장 형태 4개는 뭐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2개는 뭐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 불가시적 지적공부가 있죠.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은 보셨고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뭐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건 뭐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건 뭐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 사항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건 뭐죠? 세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 하나가 더 있죠. 기타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뭘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소유권자도 기록이 되고 용익물권자도 기록이 되고 담보물권자도 기록이 돼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게 제2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 4가지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각 그 조문에 가보면 기타 사항이 또 있어요. 기타 사항은 뭐라고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죠. 4번을 보시면 4번은 보셨고 5번 보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을 하지만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럼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등록할 때도 지적측량하지만 복원할 때도 지적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원할 때의 이 지적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암기할 때도 됐죠? 두 번째는요.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까지 거쳐야 되죠. 하지만 복원할 때는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이 이루어지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세 번째, 복원할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지적정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번째, 면적도 보통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5번 가겠습니다. 15번 1번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가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죠. 맞아요. 그럼 이 도면상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입니다.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니까 반드시 뭐가 된다고 했죠? 직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 갖고 자꾸 장난을 칩니다. 뭐라고 장난치냐면 토지의 실제 형태대로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토지의 실제 형태는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실제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직선이어야 됩니다. 직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보셨고 4번, 5번도 보셨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확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가 동일할 것.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한 필지 성립 요건. 한 필지 성립 요건.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여기 집안이 연속적일 것. 이게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연속이 아니라 토지가 서로 접하고 있을 것. 연접하고 있을 것.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집안이 연속이라는 문구가 토지가 연속해서 접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거 나눠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 틀렸겠죠? 소유자만 같으면 되지. 기타 권리자 같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도 유념하셔야 돼요. 집안이 연속적일까? 이 문구가 연접하여 있을 것. 연접하여 있을 것.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7번 한 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중 이건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